둘이 앞에 야구시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길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정말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초의 개막 2연전 전성 매진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했고요. 개막전에서 근데 프로야구의 최고의 스타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좀 출전이 어려워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오히려 그래서 초반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더욱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잠실 LG 롯데전 다녀왔는데요. 아, 거기도 정말 분위기 장난 아닌데 화면으로 보니까. 프로야구 그 경기장 풍경이 굉장히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관중 많은 거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개막전이니까. 근데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 주변하고 거의 흡사해졌다고. 아, 야구장 안 말고 야구장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층이 늘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만 정말 좀 달라졌어요. 예, 뭔가 좀 산뜻해지고 가벼워지고 뭔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영경혁 감독하고도 좀 나눴어요. 그날 홈팀 LG 사령탑이죠. 근데 영경혁 감독이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 야구 팬들이 이어질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 최강 야구가 큰 힘이 된 것 같다는 얘기도 영경혁 감독이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여성층, 그 젊은 층이죠. 제가 김성근 감독하고 저기 덕수궁 감독님하고 한번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덕수궁을요. 덕수궁 돌담길. 네, 근데 그냥 뭐 여담이지만 그 여고생 여대생쯤으로 보이는 그 분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그 모자 쓰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감독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뭐 김성훈 감독님 프로야구 감독할 때 야구를 그 볼만한 고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이제 팬층이 확대가 됐구나 그런 뭐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개막 2연전. 영경 LG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티켓 예매 관련한 데이터를 하나 보니까 다른 팀은 다 20대가 제일 많은데 LG는 40대가 제일 많더라는 역시 그 암흑의 시기를 걸치면서 단단하게 다져진 이 중년 팬들 40대 팬들의 열성이 굉장히 LG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40대 팬이 많은 거겠죠 LG 팬들은. 자, 어쨌든 개막 2연전 뜨겁게 치러졌고요. 기아는 1승 1패 나눠 가졌고 LG와 삼성, SSG가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아가 1강 평가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김도영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첫날 이렇게 사실 큰 부상을 당할 줄은 누구도 좀 뭐 예측을 할 수 없었죠. 뭐 한두 경기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 WAR이 8.32예요. MVP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비 WAR이 사실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됐었고, 맞아요. 뭐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은 김도영 선수가 10승 이상을 더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크죠. 근데 다행히도 김도영 선수 부상이 그 뭐 그레이드 1 햄스트링으로서는 그 가장 경상 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2주 뒤 재검하고 그때야서야 이제 복귀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뭐 3, 4주는 결장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도영 선수는 항상 다쳤을 때 이맘때쯤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해도 훅 땡겨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워낙 또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기아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아와 경쟁 그룹 선두에서 좀 다툴 것이라고 보이는 LG와 삼성 같은 팀들이 있었는데 이들 팀들은 조금 욕심을 낼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뭐 공교롭게 개막 2연전에서 기아는 NC 만나서 1승 1패 했고요. LG와 삼성은 2승씩을 했죠. 각각 이제 하이팀과의 매치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LG 삼성은 조금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도영 선수 잠깐 말씀드렸지만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뭐 다 나으면 뭐 문제 없는 부위고 마치 물론 대신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햄스트링을 다치면 다시 다쳐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그쪽 허벅지가 아닌 반대쪽 다리에 힘을 좀 더 주게 되고 그러면서 묘하게 타격감이 어긋나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김도영 선수의 재능이라면 뭐 그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LG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변수로 LG 짚었었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치리노스가 쏘쏘냐 돈월이냐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타자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둘 다 빵빵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경기 끝나고 막 퇴근길에 가장 뭐
기뻤던 팀 감독은 영경엽 감독이 아니었을까. 뭔가 기분이 흡족한. 왜냐하면 뭐 LG가 조금 물음표 찍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해야 되는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예상하기에 LG가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은 시즌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영경엽 감독 생각대로 기대대로 2연전이 다 흘러갔어요. 우당탕탕 예, 맞습니다. 뭐 일단 개막전에 승리 투수인 요니 치리노스, 6이닝 5안타 2실점했는데요. 삼진 8개 잡았고요. 야, 진짜 묘하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영경엽 감독하고 이제 그 일요일 날 만나서 전날 이제 치리노스 던졌던 평가를 이제 뭐 이런저런 각도에서 했는데 영경엽 감독은 뭐 첫 단추를 잘 꿰었다 그러면서도요. 이제 시작이 더 좋아질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경엽 감독한테 제가 조금 보완할 부분 없냐 조금 물어봤어요. 원래 채찍질을 딱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영경엽 감독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은 벌써 내 입을 통해서 나왔을 것이다. 미디어 통해서 누구라도 봤을 것이다. 그렇지. 맞아요. 뭐 본인 스타일상 작년에 그 엔스도 체인지업 같은 그 뭔가 그 밖으로 돌아가는 우타자 상대 구종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 차례 강변했잖아요. 좋은데 체인지업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여튼 뭔가 어떻게 보면 엄친한 외국인 투수. 예, 그러니까 치리노스가 영경엽 감독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좋아질 것 같고 한 15승 정도는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15승 180이닝 얘기했었는데 진짜 눈치는 그렇습니다. 가나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뭐래요? 그 김태형 감독은 좀 굉장히 힘든 개막 2연전을 치렀는데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개막전에 만났던 치리노스 평가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잠시 좀 머뭇하시다가 그러니까 워낙 릴리스 포인트가 높은데 이 각이 좋죠 그러니까. 근데 그 패스트볼하고 다른 변화구들이 같은 궤적에서 출발을 하고 타자 앞에서 변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싱커, 슬라이더 등등이. 그래서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계 화면으로 봐도 치리노스가 높낮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투수처럼 보였거든요. 위에서 가다가 꺾여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위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높낮이를 좋은 보드라인 상단에 스트라이크가 되는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치리노스 일단 소스보다는 도너리 쪽으로. 여기 도너리 쪽으로 이제 개막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봐야죠. 날씨 따를 때 좀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LG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좌타 위주의 라인업. 그래서 우타자 쪽에 보강이 필요한데 박동원 말고는 사실 잘 안 되던 상황에서 와 우타자들이 특히 이게 약간 검증이 되지 않았던 타자들이 홈런을 꽝꽝 쳤어요. 송찬이, 문정빈. 맞습니다. LG 팬들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송찬이 선수 미안해 거포였죠. 시범 경기에서는 정말 펄펄나는데. 뭐 영경엽 감독이 뭐 개막전에 선발 출전시키고 중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반신반의했죠. 그렇죠. 잘 내주면 좋지만. 그러니까 근데 개막전에 3안타 치고. 그랬죠. 둘째 날 마수거리 홈런 날렸어요. 제대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경엽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찬희 선수가 뭐 스윙만 보면 좋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타석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 이런 게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공 보고 공 치는 그런 타자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뭔가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갔다고 하고 그런 변화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석에서 뭔가 덤벙대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화면에서도 타석에서의 어떤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타를 쳤을 때 당연히 좋아하는데 아웃이 됐을 때 돌아오는 타석의 어떤 표정에서도 좀 여유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개막 2연전 중계를 LG 레전드 출신이죠. 박용택 KBS 해설위원이 했는데요. 그 박용택 위원 중계석 좀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송찬희 선수 얘기를 좀 해봤어요. 기술적으로 시야에 잡히는 그 대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용택 의원은 송찬희 선수 왼발이죠. 그 디딤발. 들었다가 내려오는 발. 디딤발이 굉장히 견고해졌다. 이 얘기는 다리를 찍어놓고 타격이 되는 횟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왼다리를 박아놓고 쳐야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라고 합니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을 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박용택 의원 본인도 통산 타율이 19년 동안 3할 8리거든요.
근데 데뷔 이후 10년 동안에는 2할 7, 8푼밖에 본인이 못 쳤대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왼다리에 디딤발을 놓고 그 잡는 타이밍. 박용택 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다리겠죠. 오른다리죠. 그렇죠. 타자니까. 네, 맞습니다. 그 타이밍을 한 10년쯤 지나서 자기께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 30 초반부터 박용택 이후 굉장히 뭐 타율이 뭐 3할 중반대까지 쳤으니까요. 찬스에서 굉장히 강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용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송찬희 선수가 왼다리 들고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불안했는데 놓고 치는 자기 밸런스가 좀 생긴 것 같다고 하고요. 그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은 거죠. 예. 파워 있는 타자들이 이 다리 드는 방식을 바꾸면서 각성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안 들었던 선수가 든다거나 들었던 선수가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타이밍을 잡아나가면 굉장히 꼽히는 장면들이 뭐 문상철 선수도 그랬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송찬희 선수도 확실히 곧 딛는 타이밍에서 힘을 싣는 여기 공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자, 문정민 선수도 홈런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정말 까마득하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 진짜 잘할까 했는데 그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 예, LG는 개막 2연전에서. 진짜 송찬희 선수도 홈런이었는데 문정민 선수는 막 잠시 상단에 꽂히는 홈런이었잖아요. 제가 뭐 그런 그 흐름에 편승해서 LG 감독실을 오랜만에 구경했습니다. 영경혁 감독이 보니까 그 감독실 대형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네. 이 뒤에 보이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여기만 자석만 붙여놓죠. 예, 되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난 2년간 네. 2023 시즌 네. 그리고 또 2024 시즌 월별 성적 등 해서 빼곡하게 메모가 다 돼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대한 예, 월별 성적. 근데 영경혁 감독님한테 제가 그걸 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했더니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만들죠 이런 뭐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는 4월에 그러니까 4월까지죠 개막 이후에 플러스 1밖에 못했거든요. 초반에 힘들었어요. 주춤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중반 이후에 치고 나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뎁스 열세 불펜이 흔들리면서 맞아요. 오히려 어려운 흐름이 됐죠. 근데 영혁 감독이 올 시즌 144경기 네. 다 잘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찬희 선수나 네. 또 문정민 선수 그리고 내야의 구본혁 선수 있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송찬희 선수와 구본혁 선수는 한 70경기 정도는 띄워줘야 된다. 그 정도 커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뭔가 그 팀의 다른 그 베테랑 선수가 안배가 되고 이 선수들도 자기의 가치가 있으니까 70경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그림을 얘기했고요. 포수 쪽에서도 이주원 선수, 예, 뭐 한 40경기 이상, 예, 이 정도를 출전을 해야 된다. 이런 플랜을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득이 많았죠 이 연전에서. 예. 염경엽 감독 표정이 행복했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얼굴 좋으세요 했더니 뭐 좋아 보이는데 야구 쉽지 않다 그러면서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려고 그래야죠. 애쓰는 맞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와신 상담을 하는 듯한 그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실제로 미디어데이 때 신임 이호준 감독에게 야구 쉽지 않다 예, 예. 한 말씀 해주셨죠. 예. 자 LG 로테이션이 살짝 독특했는데 치리노스와 손주영으로 1, 2차전 네, 그렇습니다. 갔어요. 치리노스 에르난데스도 아니고 네. 치리노스 임창규도 아니었죠. 네. 이거는 좌우 뭔가 선발의 구성을 만들기 위한 순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혁 감독 그게 아니고 네. 시즌 초반에 대진을 한 15경기 이상 살피면서 상대성을 감안할 때 승산이 가장 높은 로테이션을 꾸렸다고 해요. 요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예, 그러니까, 맞추는 맞춰 날아가는. 다음 대진은 그 잠실에서 하나를 만나고 그렇죠. 그 다음은 NC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뭐 롯데전부터 해서 상대성을 이렇게 순서를 들어가는 걸 볼 때 뭔가 1승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로테이션이 이거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LG는 뭐 에르난데스, 임창규 그리고 오선발 송승기 네. 이 선수 뭐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손주영 선수 정말 잘 던졌잖아요.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7이닝 네. 뭐 1안타 무실점이었나요? 1회 예.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예. 바로 병살 플레이 근데 잡아내면서 경기 전에 등판 전부터 내년 개막 선발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하시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네. 뭔가 손주영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신하고 있다. 이런 느낌 개막전 선발이면 사실은 외국인 선수보다 낫다. 예. 뭐 이런 판단이잖아요. 올해도 기대치가 170이닝 그리고 13승 정도 얘기했고요. 170이닝, 네. 내년은 에이스의 기준인 180이닝. 손주영 선수에
대한 뭔가 그 그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영경엽 감독이 좋은 성적과 함께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개막전 선발의 손정을 쓰려면 그 어떻게 보면 180이닝도 그렇고 13승도 그런데 LG의 그 야수진, 수비와 공격력 등이 뭔가 투수를 또 키울 수 있는 뭔가 토대가 된다, 베이스가 된다는 그런 뭐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예. 그 개막 2연전 보면서 LG 타선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선의 힘이랄까 중심이랄게 경기 이제 확실히 옮겨진 것 같아요. 이제 타선의 핵이 되는 선수가 뭐 과거 베테랑 선수에서 이 선수로 딱 옮겨왔다는 느낌이 드는 활약을 했는데 4번 타자 문보경, LG 팬들은 문보물이라고 부르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빛나더라고요. 예, 저 문보경 선수 지금 2021년에 1군 데뷔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봤을 때 좀 이게 뭐 팬들 보면 좀 뭐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애기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덩치는 크지만. 예, 덩치는 크지만 이거 제가 2000 캠프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준 플레이오프에서 LG가 두산한테 잡혀요. 1승 2패로. 그리고 나서 와신상당하면서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할 때 문보경 선수를 1대1로 만나서 좀 긴 얘기를 했는데 그 지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약간 그 문보경 선수가 집돌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다가 이불킥하면서 몇 번을 깼대요. 네. 그런데 그때가 떠오르는데 그 제가 그 일요일 날 문보경 선수 이제 떠가서 잠깐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4번 타자답게 의젓해졌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문보경 선수가 그 패스트볼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장점이 패스트볼 타이밍에 스윙을 내다가 슬라이더나 뭔가 지금 체인지업 같은 게 떨어질 때 반 템포를 잡아두고 툭 던져가지고 잠실구장 그 라이트로 넘기는 홈런이 종종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 어떻게 그거 굉장히 자주 나오던데 뭐 그 훈련을 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잘 될 때가 있대요. 근데 그 횟수가 좀 잦아진다는 거죠. 문보경 선수가 개막 2연전에 이틀 연속 홈런 쳤죠. 네, 개막전 첫 타석부터 홈런 쳤고요. 그런데 첫 타석에 친 홈런은 슬라이더를 쳤고요. 반지 선수. 좌완의 슬라이더를. 그리고 둘째 날은 박세웅 선수의 그 슬로우 커브를 받아쳤어요. 그런데 두 공 모두 패스트볼이 아니고 뭔가 템포 조절이 필요한.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뭐 사실은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법이라는 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런 타법이 체득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실제로 문보경 선수의 스윙이 조금 약간 부드러운 스윙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타이밍을 잡아 나갈 때 공이 오는 타이밍에서 힘을 꽝 써서 찌는 타자들이 있고 그냥 슥 받아내는 느낌의 타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문보경 선수가 약간 받아내는 느낌의 타자고 저는 문보경 선수 스윙 보면 최영우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변화구 왔을 때도 변화구 타이밍이 무슨 딱 죽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스윙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변화구를 딱 걷어서 넘기는 힘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 스윙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문보경 선수도 약간 그런 스윙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최영우 선수랑 비슷하지 않냐더니 디테일한 쪽에서는 많이 다르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다르고 사실은 그 부분까지 문보경 선수가 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슬럼프가 좀 길어지는 커리어 초반에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게 커리어가 쌓이면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 자, 문보경 선수의 성장 LG 팬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44홈런 페이스다. 두 경기에서 두 개 쳤으니까. 홈런 선두로 나섰죠. 자, 반면 롯데 팬들은 조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공수에서 모두 막힌 느낌. 이틀 연속 대패했잖아요. 그 첫날은 2대 12, 둘째 날은 2대 10. 근데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둘째 날 그 박용택 위원하고 그 김태형 감독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롯데가 개막전에서 실책 3개를 기록하면서 자멸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용택 위원이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그래도 전날 실수한 그 아무개 선수 이름 대면서 땡땡땡. 땡땡땡 되면서 저 선수 멘탈 약하지 않죠? 멘탈 강하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내 멘탈이 약해졌다. 근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농담을 하는데 역시 김태형 감독이 여유가 있고 위트 있다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 대목에서. 근데 김태형 감독이 뼈가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선수들이 너무 부담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막 2연전에서도 뭔가 경직된 움직임이 뭔가 좀
뭔가 짓눌려 가지고 자기 거를 다 그 펼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그 포수 유강남 선수부터였어요. 맞아요. 네, 많았거든요. 근데 롯데 선수들이 지난해 마무리 캠프부터 준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비에서도 김민호 코치가 막 소리 질러가면서 했다 그러고요. 뭐 대표적인 뭐 사진으로는 또 우통복 그쵸. 내야하는 수비하는 것도 나왔었죠. 그런데 뭔가 LG 선수들보다 부담 이런 게 2배, 3배를 더 느끼면서 개막 2연전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수비할 때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어떤 그 리듬 있잖아요. 리듬이 좀 빠른데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 얘기는 우리는 뭐 도전자 입장에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들이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데 뭔가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좀 뭔가 위기감 이런 거를 먼저 느끼고 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경기 장면 떠오르는 거 보면 손호영 선수도 2차전 경기 후반에 이제 막 따라가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주 잘 맞은 타구가 문봉 선수의 호수비에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리액션이 그냥 안 됐네 정도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저앉아서 물론 너무 잘 맞은 타구긴 했는데 개막전에 부담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리액션을 볼 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롯데 관계자들하고 또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롯데는 그 지난해 초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30경기에서 그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3이었어요. 승률이 2할 7푼 3리. 매우 안 좋았죠. 매우. 근데 그래서 롯데가 초여름에 막 치고 나가서 월간 승률 거의 1위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만회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뒤에 결국은 이제 힘이 빠지면서 지금 선수들이 뭐 경직되고 부담을 갖고 그게 어느 순간 풀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준비한 게 나올 텐데 기량이. 어쨌든 그 개막 이후 초반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승패 마진을 마이너스 5 안쪽에서 가져가면서 기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다들 이제 영역 감독도 칠판에다 크게 적어놓고 롯데도 관계자들도 승패 마진을 따져가는 거 보니까 초반 승부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승패 마진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면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 거고. 자, 저희가 개막 준비하면서 하나와 두산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했었잖아요. 하나는 뒷심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반면 두산은 뒷심이 조금 지금 이제 뭐 부상 선수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느낌인데. 뭐 두 팀 모두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는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시작했고요. 근데 희비가 좀 엇갈렸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1승 1패를 했지만 내용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비와 베이스 러닝이 달라졌다. 하나의 약점이 좀 개선됐다는 인상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둘째 날 심우준 선수가 실책 하나를 하긴 해요. 그리고 수익 겹치면서 그러니까 저 베이스 러닝 하는 걸 이루스랑 그렇게 약간 겹치면서 주루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책으로 처리됐는데 그 장면 빼고는 실책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특히 개막전에서 하나가 그 6안타에 4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 KT는 12안타에 3득점. 그러니까 하나가 굉장히 경제적인 야구를 했어요. 수비가 중요한 흐름을 잘 끊어줬고. 그 반대 야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뭐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볼넷을 9이닝 동안 2개밖에 안 내주면서 승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의 경기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하나가 뭐 지금 결과로 1승 1패 끝내기로 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만 한다면 이거는 뭐 분명히 5강을 갈 수 있는 뭔가 토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 경기 보면서 롯데의 윤화공황이 있잖아요.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한화에는 박김, 한주가 있지 않나. 박상원, 김서현, 한승혁, 주현상까지. 4명이 계산이 되는 야구를 하니까 경기 후반 싸움이 팽팽해지더라고요. 물론 2차전에서 주현 선수가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귀에는 확 들어오진 않는데 한번 박김, 한주. 다시 한번 좀 적어볼게요. 그리고 노시부안의 2경기 연속 홈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올 시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비와 주루에서 준비 많이 된 느낌이어서 헤이수스 나왔을 때 노시환 선수가 바로 도루하는 장면 보니까 한화 선수들이 공부도 많이 했구나. 그렇습니다. 뭔가를 찾아냈구나. 그러니까 첫날 하나가 도루를 4개나 했어요. 거의 예전에는 일주일 치잖아요. 일주일치. 지난해 뭐 도루가 뭐 몇 개 안 됐죠, 지난해. 그렇죠. 맞습니다. 김경호 감독이 되게 답답해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김경호 감독의 표정이 좋아 보이고요. 반면 두산은 2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저희가 굉장히 두산도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개막 앞두고 뭐 토종 1선발이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선발로 준비하고 있던 곽빈 선수가 옆구리 부상으로 이제 이탈하죠. 네. 그리고 홍건희 선수 불펜에 어떻게 보면 주축이죠. 그렇죠. 예,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을 하는데 그 개막전에서 리드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부상 여파가 조금 이어졌다는 게 조금 아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리드를 하고 있다가 8회에 김태균 선수 앞에 나오는 이영하 선수가 맞아요. 오태곤 선수한테 역전 홈런 맞잖아요. 배타 홈런 맞았죠. 예, 그런데 그 두산은 그 김유성 선수를 5선발로 선택을 하면서 네. 최원준 선수라는 그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카드를 불펜으로 이동시켰었거든요. 그렇죠. 필승조가 좀 두툼해지는 건데. 두꺼워지는 건데. 그리고 홍건희 선수가 이탈하고 그러면서 좀 불펜이 좀 얇아졌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흐름이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는 맞습니다. 거. 네. 예. 일단 공격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진영 선수 잘 치고 2번 김재원 카드도 괜찮았고 공격 쪽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는데 마운드 쪽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응시옷 이응 매치라고 했었는데 이승엽과 이승용의 대결 이승엽 감독이 두 경기 모두 가져갔습니다. SSG는 뭐 굉장히 좋았어요. 예. 사실 부상 이슈로 따지면 SSG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미치 화이트 아프죠. 최정도 허벅지 아프죠. 이런 게다가 1차전에서 박성환 선수가 손에 맞는 바람에 뭐 골절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2차전에 선발 빠졌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는데 야, 그 뭐랄까 백업들의 활약으로 경기 두 경기를 잡아냈어요. 내야진이 23일 경기에서 1루수 고명준, 2루수 정준재, 유격수 안상현, 3루수 박지환이었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1군 주전 멤버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선수들이 정말 끈적끈적한 플레이 펼치면서 막 뛰고 달리고 그 이순용 감독하고 2차전 끝나고 통화했는데 약간 미친 야구를 했다. 그 젊은 선수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 뭐 바닥바닥 움직이는 그 느낌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실수도 있었거든요. 1차전에서 막 정준재 선수 수비 미스하고 박지원 선수 수비 미스하고 그랬는데 2차전 가서는 막 그거를 다 활약을 만회할 만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안 다치고 뛰어달리고 1루에서 3루 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랄까 좀 달라진 모습. 옛날 거포 군단 SSG에서 그냥 또 따박따박 치면서도 빠른 플레이를 하는 이런 모양들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득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불펜진에서도 뭐 한두솔, 노경원, 김민, 조병현으로 이어지는 카드들이 되게 단단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순용 감독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선수들의 어떤 젊은 선수들의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 SSG가 전력상으로는 5강 안에 못 든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랬죠. 이거를 분위기로 뒤집으려면 어떤 젊은 선수들의 기세를 이어가야 되고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약간 힌트를 하나 줬는데 작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엔드런 걸고 도루사인 내고 이런 느낌의 벤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벤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좀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지군요. SSG 두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LAD아가 막 기습 번트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뭐 하는 건가 좀 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올 것처럼 SSG가 팀 컬러 변화 바뀌다 있다는 얘기. 자, 일단 개막 2연전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제 내일 25일부터 야간 경기로 3연전 들어갑니다. 매치업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치업도. 저희가 개막 그 초반에 8경기죠. 8경기가 비교적 상위 팀으로 그 분류되는 그 구단들하고 또 그 반대의 팀들이 연이어 만나는데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키움 2연전 모두 잡았던 삼성이 이번에는 NC와 대구에서 3연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광주에서 키움을 만나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기아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대인 건 맞는데 야구는 모르죠. 개막전 뭐랄까 2025 시즌 대진표가 나왔을 때 상위 팀은 되게 좋아했고요. 하위 팀들은 진짜 싫어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뭐 여러 카드가 있는데 저는 그 잠실에서 LG와 하나가 만나는데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주초 3연전 B카드입니다. 유현진 선수 이제 시작으로 하나가 엄상백, 문동주 선수 등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가 최강 선발진 해서 기대했잖아요. 그렇죠. 원투펀치는 좋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세 명이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그 반대로 LG는 지금 타선이 가장
뜨거운 팀 개막 이후에 네. 올라와 있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그게 뭐 삼성이랑 LG가 막 우당탕탕 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패와 LG의 그 창이 어떻게 결과를 낼지 궁금하고 LG도 뭐 에르난데스 임창규 선수까지 뭐 선발이 괜찮습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 나왔을 때 송찬이 문정빈이 어떤 활약을 할지 예. 요거에 대해 LG 팬들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포인트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LG는 분위기 완전 살아났고 하나도 지금 여느 팀 원투펀치 못지 않은 선발진이 주르륵 나오는 경기. 예. 잠실 빅매치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과 KT는 수원에서 만나죠. 예, KT는 뭐 헤이스 선수 좋았고요. 네. 예, 고용표 선수가 3선발로 이제 나올 텐데요. 고용표 선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용준, 오원석 선발 카드가 KT도 좋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데 네. 어떤 흐름일지 궁금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KT는 저 개막 2연전에서 타순이 1번 강백호, 2번 로하스, 3번 허경민, 4번 그 일요일날 보면 김민혁 선수가 나왔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3, 4번하고 1, 2번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타선이. 근데 야 이게 그 이광철 감독의 이런 그 어떻게 변형된 변칙 타선이 어떻게 계속 효과적으로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한화가 경기할 때 보면 강백호 로하스가 누상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허경민 타석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허경민 네. 선수가 진짜 잘 쳤는데 네. 강백호 로하스가 얼마나 많이 더 살아나가느냐 이게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방 쳐주면 더 좋고 네. 이런 느낌. 조금 이제 1, 2번 상대하면서 피로도를 올려놓고 3, 4번에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출발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지금 KT와 일종의 리벤지 매치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 가을에 예. 4상 초유의 와일드카드 업셋을 당한 예.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 두산은 아무래도 마운드 운영에서 굉장히 큰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네요. 박빈 선수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네. 최성용 선수가 선발 카드로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김유성 선수가 좀 궁금해요. 김유성 선수는 애초에 최원준 선수와 경합을 했었죠. 그래서 네. 5선발로 먼저 선택이 됐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하냐 그 경기력에 따라서 곽빈 선수의 초반 공백이 얼마나 메워질까 이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곽빈 선수는 4월 초에 재검을 한다 그러고요. 네네네. 그때쯤에 아니 복귀 일정이 잡힐 것 같아요. 예. 자, LG 만나서 흔들린 롯데는 문학에서 SSG 만납니다. 롯데가 분위기 바꿔서 기세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SSG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요 매치업은 좀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 맞습니다. 매치업도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자, 개막 2연전 치렀고 아주 뜨거운 경기, 재밌는 경기 나왔고 답답한 부분, 아쉬운 장면도 많이 나왔겠지만 2연전 통해서 가장 눈에 띈 선수 전체 10개 팀을 다 뚫어서 안 기자님은 누가 제일 눈에 이 선수 봐라 이런 느낌. 네, 저는 아까 뭐 언급도 했지만 네. LG 그 두 번째 날 선발로 나온 손주영 선수가 손주영. 뭐 좋아요, 좋은 거는. 근데 그 영경혁 감독이 그 손주영 선수는 그 페스티벌의 회전수가 워낙 좋다고 그런 그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구위가 좋은 거죠. 그렇죠. 140 후반이 꾸준히 이제 찍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보다 뭐 타자들이 체감하는 게 위력적이라는 거죠. 회전 효율이 좋거나 뭐 감이 좋거나 근데 하겠죠. 뭐 LG 입장에서도 손주영 선수의 성장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이거 리그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뭐 이상훈, 네. 봉중근 선수 이후에 또 다른 슈퍼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손주영 선수가 정말 올 시즌 잘 성장을 하면은 네. 저희가 그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 이런 자완 트로이카 시대 이후에 뭐 좋은 선발감이 사실 없었고 개막전에 모두 외국인 투수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뭐 영혁 감독이 내년 개막 선발이라고 공표도 했는데 이 선수가 성장을 해서 올 시즌을 엔딩을 해피하게 하면은 네. WBC 그쵸. 내년에서도 좋은 카드로 쓸 수 있겠다. 예. 그날 2차전 하던 날 이제 다른 팀에 김광현, 양정도 다 선발로 나왔거든요. 삼성의 백전현까지 4명의 좌완 투수, 국내 좌완 투수 선발로 나왔는데 손주영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좀 이영윤 기자 누구 또 눈에 확 들어오는 선수 있었어요. 그 개막 10경기 보면서 이 선수 진짜 올해 장난 아니겠구나. 하은아 김서현. 158을 그냥 쉽게 던지는 투수가 됐어요.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때. 예. 이게 과거에는 막 용을 쓰고 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용을 쓰지 않아도 그냥 쓱 던져도 158이 그냥 탕탕 들어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요 김서현 선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밀어보려고 하는 박김한주. 물론
완벽한 죽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김 선수 마무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 던지면 이건 뭐 김경원 감독이랑 양상문 코치가 알아서 하실 거고요.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집착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실에서 빅매치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 LG의 좌타자들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김선수 선수가 나온다면 예. 요 승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개막했고 많은 팬들이 야구장 찾아주셔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볼펜신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알게 모르게 3만 명 일단 넘었었고요. 일단 10만 명까지 쭉쭉쭉 가야 되니까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몇몇 구단은 좀 깊숙이 다루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 주중을 보내면서 저희가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중 우리 저 목요일 한 번 더 할 건데 주초 3연전에서 보고 나서 이 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개막 초반에 뜨거운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